약속대로 좋아요 98.3% 나와서 베타 버전 두 번째 영상입니다. 위에 100%는 뭐냐고요? 멤버십 영상. 근데 멤버십들이 좋아요가 8개가 뭘까? 나이를 먹을수록 안 바뀌려고 그러죠. 근데 안 바뀌면 변화하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그마한 습관부터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몸과 뇌를 말랑말랑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기억하십시다. 차순심. 아,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차순심양, 자순심양, 자순심여사. 차트 속에 숨겨진 시장의 심리를 읽어내는 심법. 저도 오전에 잠깐 오늘 트레이딩 잠깐 하고 올려드렸죠. 그리고 A반 라방 하고 그리고는 계속 시장을 잠시만요. 네, 저희 고양이들이 사건을 쳤습니다. 고양이들은 틈만 나면 사건을 치죠. 자, 저도 그래서 계속 장을 지켜보면서 좀 공부를 좀 했는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속대로 제가 7가지의 종목을 뽑았습니다. 팔란티어, SMCI, 마라, 애플, IONQ, 엔비디아, AMD, 그 다음에 PHUN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네. 테슬라까지 할 거니까 바로 시작합니다. 팔란티어. 자, 여러분, 일단 차트 분석을 하는 분들이 기본 전제로 까는 건 뭐냐면 기사의 호재와 이 종목에 대한 악재가 다 이 차트 속에 숨겨져 있다,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자, 보시면 지금 일본 기준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긍정적인 거 하나는 엄청난 매수 거래량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찌됐든 양봉이었다고 하는 것. 부정적인 것 하나는 말아 올리다가 밀렸다고 하는 것. 자, 1분봉으로 볼까요? 자, 지금 테슬라의 모습, 아니, 팔라니의 모습이거든요. 초반에 굉장히 좋았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시장과 함께 보셔야 돼요. 시장이 처음에 만약에 빠졌다던가 이게 S&P 러셀과 함께 나스닥 빠졌다던가 했을 때 팔라니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한다면 팔란티어 자체의 호재나 팔라니 자체의 상승으로 올라간 거죠. 하지만 지금 시장이 올라간과 함께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다? 시장빨이다. 그리고는 흘러내렸죠. 오늘 시장하고 참 비슷하네요. 자, 시장이 오늘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계속 흘러내렸죠. 시장과 아주 지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차트 분석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위불에 나와 있는 이런 팔란티어에 대한 기사들은 읽어야 돼요. 여기 딱 클릭해 보면 팔란티어 모멘텀 홀트 바이 슬로잉 그로스 인 거버먼트 디테일 무슨 말이죠? 지금 정부와의 계약에 대해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슬로잉 그것 때문에 지금 팔란티어의 어떤 모멘텀이 상승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오늘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죠. 자, 기술적 분석이니까 일단 이것만을 따진다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량이 동반한 양봉은 좋지만 갭이 발생했네요. 자, 갭이 발생했을 때는 1차적으로 이 종목이 갭을 충실히 메꾸고 가는 종목인가 아닌가를 둘러보셔야 되는데요. 팔라니 같은 경우는 갭을 충실히 메꾸고 가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이 하단으로 내려온 게 여기서부터 보이시나요? 이 갭 발생한 요 갭을 지금 메꾸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거의 다 메꿨죠. 딱 갭을 메꾸니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오늘 또 갭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애플 같은 주식 보면 요즘 애플은 좀 맛이 갔지만 전성기 때 애플을 보면 갭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종목이 코스코. 그래서 이 갭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갭이 발생했다는 건 결국 이 갭을 메꾸로 내려온다는 건데요. 오늘 날짜가 1월 22일이거든요. 자, 한번 여러분의 매매 노트에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1월 22일 날 생긴 팔란티어의 갭이 과연 메꿔질까? 자,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위불에도 쓸 수 있습니다. 한글로. 여기다가 1월 22일에 생긴 일봉 갭을 언제 메꿀까? 결국 저 갭을 메꾼다고 하는 거는
주가가 내려와야지 메꾸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놓는 겁니다. 아셨죠? 자, SMCI. 자, 안 좋네요. 네, 보통 계속 상승하다가 윗골이 달린 음봉에 그 다음에 음봉 거래량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통상적으로 매도 시그널입니다. 근데 이걸 액면 그대로 바라보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테마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차트와 기술적 분석을 도매급으로 확 만들어 버려요. 지금 반도체주는 테마주예요, 테마주. 근데 좋은 말로 했을 때 테마주지, 테마주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엄청난 버블과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SMCI도 모습을 보면 불규칙한 바운스와 변동폭이 장난이 아니죠. 초반에 시작할 때 485.86까지 끌어올렸어요. 오늘 얘의 변동성이 얼마나 심하냐면 대박 15.56%. 와, 여기서 쇼 쳤으면 15.56%의 수익을 낸다는 거고요. 자, 푹 빠졌을 때 여기서 롱 잡고 들어갔을 때도 9.24%. 물론 정확하게 최고점과 최저점을 짚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가? SMCI가.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요즘 시장은 지키는 시장, 수익도 어떻게 한다? 짧게 끊어가야 된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 기준으로 음봉과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매도 시그널이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마라. 자, 마라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죠? 비트코인과 나스닥을 함께.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BTC USD. 비트코인이 지금 웬일?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1시 17분이거든요. 4만 불 깨지는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깨졌네. 와, 이 역사적인 순간. 와, 4만 불 깨졌네요. 여러분, 마라는 코인이 못 가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자, 금요일 날 도치가 나온 거는 좋은 거죠. 도치는 방향 전환 캔들이니까. 그리고 오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해줬어요. 하지만 마라가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가져야 되는데 나스닥이 가져야 되고 그다음 뭐다? 비트코인이 가져야 된다. 벌써 애프터에서 1% 가까이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마라를 사냥하실 때는 비트코인과 나스닥을 함께 봐야 되는데 긍정적인 신호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는 시그널을 보여줬다는 거죠. 최소한 자, 마라를 매집하는 이들은 16불은 내주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의 표현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장중에 마라가 최저점으로 얼마나 찍었냐면 15.67 찍었는데 보세요. 지난번과 좀 비슷하죠. 15.67 찍고 15.21까지 찍었네 초반에. 이건 뭐 시작하자마자 매도 물량 나온 거 바로 올린 거니까 이때쯤에 나온 거를 찍고 바로 올리잖아요. 올린다는 건 뭐죠? 깨졌을 때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를 한번 이렇게 볼까요? 16불 기준으로 보고 오케이. 이거를 하이킹으로 한번 바꿔보죠. 그러면 느낌이 딱 나오죠. 하이킹 한 2분봉으로 바꾸면 네, 저희 고양이가 좀 밥 달라 그러는데 네, 일단 소식해야지 오래 살죠. 결국 깨졌을 때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끌어올렸다는 것. 그리고 끝날 때까지 유지시켜줬다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 요 라인, 요 옐로우 라인은 121선이에요. 이렇게. 그럼 오늘 끝날 때까지 마라 같은 경우는 요 라인을 깨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지지가 돼야 되겠죠. 애플입니다. 다시 일반 캔들로 바꾸고. 자, 애플의 가장 큰 이슈는 뭐죠? 예, 비전 프로. 애플의 고유한 전략 아시죠? 항상 아이폰을 새로 나올 때나 뭐래나 만들어도 많이 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마케팅의 일환인데 조기 품절이라든지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만들게 하는 거죠. 이제는 시장이 잘 속지를 않죠. 자, 비전 프로를 잘 보셔야 돼요. 애플의 비전 프로 때문에 유니티도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비전 프로에 대한 네거티브한 뉴스도 못지않게 나오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데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비전 프로 자체가 이게 이제 머리 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러리가 들어가거든요. 20분 쓰고 했더니 목 디스크가 걸렸다더라, 목이 아프더라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게 때문에. 와, 그걸 왜 막지 못했을까? 차라리 배터리를 좀 밑으로 빼가지고 주머니나 허리에 차게 해가지고 라인으로 끌고 왔어도 됐는데 이거는 이제 애플이 미처 예상치 못한 부분이거든요.
자, 고가의 장비인데 일단은 시장의 평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지금 기술적 분석은 상당히 좋죠. 자, 혹자는 비전 프로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아니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거는 이제 W자 상승을 이미 만들어 갔잖아요. 지금 보시면 애플이 이렇게,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그렇죠? 이미 눈치채셨죠. 예. 갭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갭이 발생하면 안 돼요. 결국 이 갭을 이때 보세요. 이때 발생한 갭을 결국 이때 메꿔버리잖아요. 이때 발생한 갭을 결국 이때 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발생한 갭을 제가 말하는 갭은 이 갭입니다. 이 갭을 결국 메꾸로 얘는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기도 한번 써볼까요? 계속 이어서 갈 거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죠. 테라가 서열 1인 줄 알았더니 슬라였어. 고양이 얘기입니다. 발생한 갭을 매꾸로 내려올까? 계속 이제 이 베타 버전 영상이 살아나면 이게 아니죠. 1월 22일이 아니지. 이날이죠. 이날이니까 1월 18일이네. 그렇죠? 여기서 바꾸면 돼요. 1월 18일. 1월 18일에 헤헤 18일 맞죠? 이렇게 쓴 겁니다. 요거 매꾸로 내려오는지 봐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이 상승의 텀이 올 때 정고점을 무조건 뚫어야 돼요. 199.62. 뭐 애플이 넷플릭스나 테슬라에 좌우되지는 않겠지만 넷플릭스와 테슬라가 시장을 좌우할 거기 때문에 요즘 애플도 힘이 없거든요. 시장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애플이 빨리 승부수 던져야 되는데 아직 AI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만 있네요. 그렇죠? 계속 AI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하고 있는데 올라가줘야 될 때 올라가줘야 되는데 주가는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줄고 있다. 이거는 좋은 시그널이 아니죠. 그러면 성장 동력이 딸린다는 거거든요. 자, IONQ. 자, IONQ 보면 예전에 제가 IONQ 투자는 4시간 봉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일종의 패턴인데, 자, 4시간 봉으로 IONQ를 보게 되면 한 가지 보게 되죠. 요 파란 선이 50일선이거든요. 추세선. 결국 IONQ가 이 추세선을 터치하자마자 뚫지 못하고 계속 내려오는 모습. 오늘 가까스로 IONQ가 이 50일선을 상향 돌파한 골든 크로스가 난 모습을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내일 다시금 얘가 이거를 뚫고 올라가느냐, 이 밑에서 다시 꺼지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상승이 무섭죠, 그렇죠? AMD의 영향 때문일까요? 저는 AMD 하향 리포트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 SMCI하고는 좀 다르죠. SMCI는 거대 음봉 캔들과 음봉 거래량이 나왔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작죠. 뭐에 비해서? SMCI에 비해서. 그만큼 엔비디아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캔들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은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이런 물량을 받아내면서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596 서서히 좀 부담을 느낄 때죠. 자, RSI가 무려 87. 그러면 운 좋게 저점에서 잡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분할 매도로 들어가야 될 때죠. 중요한 것은 내일 시가입니다. 자, AMD. 자, 오늘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두드려 맞았는데 약간 냄새가 나죠. 왜 하필 오늘일까? 그럼 금요일 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AMD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쓴 이들이 주말에 썼을까요? 지난주 내내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러면 금요일 날 이렇게 쳐 올릴 때는 왜? 뭐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오늘 테슬라도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 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상향 리포트나 하향 리포트가 나올 때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한 가지는 어디서 나온 리포트냐. 뭐 공매도 리포트 자체도 힌덴버그 같은 경우는 가장 공신력 있는 곳이죠. 힌덴버그가 쳤다? 뭐
정말 뼈도 못 추리죠. 갑자기 MSS가 생각이 나네. 어떻게 됐나? 이거 살아나지 못하죠. 이거 맞잖아요. 작년 12월 15일 날 힌덴버그 공매도 두드려 맞고 여전히 골로 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다니까요. 끊고 나오기 잘했죠. 그렇죠? 다시 엔비디아로 돌아왔을 때는 결국 주식시장이 심리게임이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자, 500불 돌파하기 전 얼마나 많이 부담을 느꼈습니까? 아까 애플이랑 똑같습니다. 시장이 실적 장세로 돌아서면서 엔비디아가 600불을 넘기 위해서는 시장이 가져야 되는데 시장이 조금 힘에 부처하는 모습이거든요. AMD. 자, 아까 엔비디아 얘기하다가 자, AMD 같은 경우 내일 모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통 다른 주식이라고 한다면 오늘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두드려 맞으면 그냥 골로 갔을 텐데, 자, 밑꼬리가 생겼다는 거, 밑에 꼬리가 생겼다는 거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1분봉 차트거든요. AMD 쭉 빠졌다가 굉장히 일찍부터 164불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더니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매수세의 주체는 누굴까요? 개인일까요? 기관일까요? 당연히 기관이죠. PHUN, 여러분, 트럼프 주식 3인방 중에 하나입니다. 두학을 비롯해서 럼, PHUN. 저희 미주놀에서 이 종목 추천하고 오늘 41%, 아까 50몇 프로까지 갔었죠. 저도 이걸로 수익을 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주식으로 수익 냈다고 감사 땡큐 하고 계십니다. 이제 언제 팔아야 될까요? 그걸 알아서 팔아야죠. 네. 분할 매도로 들어가야죠. 내일 뉴앰프셔에서 지금 있잖아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요즘은 짧게 끊어가야 되는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제가 영상 올려드릴 때만 하더라도 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번 더 기간이 그냥 밀어버리네요. 근데 저는 제가 톡방에도 남겼지만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어요. 테슬라가 장 끝나기 한두 시간 전에 항상 요 매수 주체가 나오는데 거래량을 동반한 매수 주체, 이게 개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테슬라를 사는 이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이때 왜 살까? 그들은 왜 이때 사는 걸까? 약간 패턴이 좀 비슷하죠. 시작할 때 요 모습과 요 모습. 그렇죠? 이들일 수 있어요. 분할 매수. 1차 사고 내려갈 때 한 번 더 사고. 그들이 누군지는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럽기는. 한국 주식은 가르쳐 주잖아. 기관이든 외인이든 막 누구든 어느 증권에서 뭐 샀다. 근데 미국은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냥 유추해 볼 뿐이죠. 일단 계속되는 테슬라에 대한 악재 기사가 나오고 있고 지금 분위기는 여전히 하방인데, 한 가지 긍정적인 신호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자 보세요. 지금 이제는 테슬라 지지선이 194.07이거든요. 그렇죠? 이전에 일단 지금 버텨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게 실적 발표 이후에도 버텨낼지, 실적 발표 이후에 200불이 깨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바닥을 다지는 신호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그냥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것. 요까지. 여러분 간단하게 훑어드렸는데 이 정도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변함없이 좋아요 꾹꾹꾹. 그 다음에 조금 아쉽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바로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에도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